네, 오늘은 또 어떤 종목과 어떤 사연일지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사연의 제목은 검색창에서 찾은 투자 성장기입니다. 안녕하세요. 판교에서 웹 개발자로 일하는 29살, 저는 한 개발자입니다. 직장에서는 코드와 씨름하고 최근 후에는 주식 차트와 씨름을 하는 중인데요. 제가 이 주식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약 2년 전 재택근무를 하면서부터였습니다. 저는 이 기업이 디지털 플랫폼의 완성체라고 생각합니다. 검색에서 시작해서 쇼핑, 금융, 웹툰, 클라우드까지 어딘지 알겠네요. 자, 하나의 계정으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요. 이런 슈퍼 앱은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다라고 합니다. 바로 네이버인데요. 제 매수가는 17만 4천 원, 비중은 20%입니다. 우리나라에게 네이버는 없으면 불편한 국민 플랫폼임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. 네이버 쇼핑, 네이버 페이, 네이버 클라우드 등 우리 생활 곳곳에 이 네이버가 없는 곳이 없죠. 저는 물론 일할 때는 구글입니다만. 네이버 웹툰과 제페토는 또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으로 성장을 했잖아요. 특히 제페토는 전 세계 Z세대들의 메타버스 놀이터가 됐다라고 합니다. 메타도 투자할 정도니까요. 이 AI 기술력도 기대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. 하이퍼클로바 X부터 시작해서 AI 반도체도 자체 개발 중이라고 하니까요. 이 네이버가 쌓아온 한국어 데이터는 정말 그 어떤 회사도 따라올 수가 없는 자산이겠죠. 자, 이런 확신들을 가지고 제가 작년부터 투자를 시작했습니다. 처음에는 월급의 10%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제 자산의 20%가 네이버예요. 주변에서는 너무 많이 담은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저는 저평가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. 네이버 어떻게 보실까요? 그리고 제 가격 전략 여쭤봅니다. 라고 사연해 주셨습니다. 자,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이 두 종목에 대한 걱정들도 그동안 참 많았고요. 네이버에 대한 이야기도 참 많았는데 오늘 한번 또 구체적으로 여쭤보도록 할게요. 우선 네이버 전망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실적이 또 괜찮았잖아요. 어떻게 보셨을까요? 네, 일단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계속해서 지금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네. 그래서 뭐 실적 부분으로 봤을 때는 전혀 좀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. 게다가 올해 사실 지난해부터 그랬죠. 이제 광고 업계가 안 좋다라는 얘기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. 자, 그런데 이제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최대 실적을 좀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무래도 지금 1위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안정적인 좀 실적 구조를 좀 만들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. 또 게다가 지금 AI 개발 그리고 이제 AI를 접목시켜서 이제 이커머스와 함께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.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걸로 인해서 지금 아무래도 이 타겟팅에 대한 효과가 좀 많이 지금 늘어난 상황이거든요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이커머스에 대한 실적도 어느 정도 뒷받침이 좀 돼졌다라는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근데 이제 주가를 좀 압박했었던 부분, 우리가 이제 뭐 고금리에 대한 부분도 있고 사실 이전에 또 이제 일본 네이버 라인 매각과 관련돼서 또 이슈가 있었죠. 뭐 이런저런 뭐 이슈들이 좀 있었고 거기에 더해서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는 한데 사실 이 카카오와는 다르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 자회사 같은 경우에 상장이 많이 돼 있지 않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미국 기업도 마찬가지죠. 그래서 뭐 아마존 아니면은 이제 알파벳 이렇게 한 기업만 이제 모해서만 상장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네이버도 사실 좀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. 근데 이제 네이버 웹툰이 좀 상장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가치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이제 국내 상장이 아니라 이제 나스닥 상장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미 악재 이 주가에도 다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는 반등이 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.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지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닥을 계속적으로 횡보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이제 내년에 이제 광고 업계에 대한 이 회복 기대감도 계속적으로 살아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게다가 항상 이제 금리와 관련돼서 이슈가 되는 게 이런 뭐 기술주들이죠.
그래서 항상 이런 인터넷 대표주,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좀 압박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좀 부담을 덜어내고 좀 턴어라운드를 만들어낼 때가 됐다.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 악재들이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됐다. 그래서 이제는 반등이 나올 때가 됐다라고 합니다. 아무래도 그러니까 저평가됐다라고 우리 선생님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. 자, 그러면 앞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주신 건데, 자, 이분이 지금 17만 4천 원에 들어오셨어요. 그리고 수익 중이시잖아요. 그러면은 어떻게 조금 더 가져가면서 조금 더 비중을 늘려도 좋은 걸까요? 네,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더 가져가도 충분히 되실 것 같거든요. 게다가 뭐 지금 수익권이시라 전혀 걱정이 없으실 것 같아요. 게다가 이 뭐 수급적인 측면으로 한번 보더라도 지금 수급이 굉장히 좀 탄탄합니다.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, 이런 메이저에서 계속적인 순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으로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, 게다가 지금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에 4천억 정도의 이제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 이루어질 예정이거든요. 그래서 삼성전자에도 저렇게 긍정적인 이슈를 줬었던 만큼 지금 이 자사주 매입이, 그러니까 이 주주 환원에 대한 지금 이슈들이 좀 시장에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면 할수록 이제 주가에는 좀 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거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, 근데 이제 다만 이전에 제가 네이버도 많이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박스권에 좀 갇혔었던 모습이 계속 나타났거든요.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한 18만 원 구간, 그 다음에 상단으로 봤을 때는 23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. 그래서 이 가격대에서 계속적인 등락을 반복하면서 박스권을 만들어낸 자리입니다. 그래서 일단은 지금 18만 원 구간을 좀 돌파를 하면서 올라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추세 전환에 대한 부분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. 게다가 지금 거의 정배열 전환이 완료가 됐죠. 그래서 이제는 정배열로 만들어주고 쭉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자리인데, 이제 다만 상승이 나오더라도 지금 물론 박스권 상단까지 보자면 한 23만 원까지 열려 있지만 그 하단에도 매물이 좀 쌓여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21만 원 내지 22만 원 정도 사이에 매물이 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가격대까지는 한번 가져가 보시고, 근데 이 구간을 좀 돌파를 해준다 그러면 확실하게 이 박스권 상단 23만 원 구간을 돌파하는 게 확인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, 만약에 비중을 그대로 가져가시거나 좀 더 확대를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이 상단 구간에서는 확정 수익을 좀 챙겨 두시고 보시는 걸 권장드리겠고, 만약에 또다시 이 구간을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항상 우리는 수익을 챙겨 두고 다시 박스권 하단에서 진입한다라는 관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지금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, 이제 네이버 라인 매각과 관련돼서 이슈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네. 근데 그게 완전하게 소멸이 된 건 아니에요. 네, 그 이유는 지금 네이버 측에서도 이제 그때 당시에 말했던 게 지금 단기적으로는 매각할 생각이 없다라고 좀 얘기를 했거든요. 그러면 사실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각 가능성이 아직은 남아있다라고 좀 보는 게 맞아요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그런 노이즈가 또다시 발생을 한다면은 주가가 다시 꺾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점을 좀 참고하시고 네이버를 매매를 하신다면은 만약에 그런 이슈가 나왔다 그러면 항상 우리는 좀 매도할 준비를 좀 하고 봐야 된다,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일단 잘 들어가신 것 같네요. 자, 올해 말에 삼성전자처럼 자사주 매입이다라는 이슈가 또 나온다면 긍정적으로 작용할 확률이 또 높겠죠. 따라서 가격 전략이요, 잘 갖고 가시되 18만 원 지지를 하는지 체크를 해보시고요. 또 23만 원 돌파하시는지도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이 가격 전략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랄게요.